두 번째네요. 이상적인 업구를 찾을 때까지 고치기를 반복하라.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써서 드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통 한 5번 정도까지는 고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에서 보면은. 근데 조금 그 바탕이 잘 되잖아요. 고치는 것이 좀 많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목적사항이 뚜렷지 않으면 이 고쳐도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4번 딱 고치다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폐기처분을 해버립니다. 밑바탕이 잘 되면요, 그거를 퇴고를 고쳐도 시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밑바탕이 안 되고 좀 뭔가 불분명하잖아요. 말은 많은데 목적사항은 없기 때문에 감동 줄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글을 쓸 때 잘 쓰려고 처음부터 바탕을 잘 만들려면 많은 자료 수집과 지식 이런 모든 것, 또 경험이라든지 또 그런 체험이라든지 간접 체험, 느낌, 감성 모든 걸 총동원시켜서 그 한 편을 완성을 일단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감동을 위해서는 치밀해야 한다. 치밀해야 돼요. 생명을 만드는데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인식의 도출을 위해서는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출, 어떤 방안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방안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도출이라고 합니다. 시는 고독의 단절이 아니라 고독의 자유다. 멋지죠? 항시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분들은 좀 말끔하고 깨끗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그리고 행동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스마트하게. 누구나 그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글을 쓰는 사람은 저는 가치관을 쓰는 것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가치관이죠.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치밀한 것이다. 어떤 것이 또 치밀한 것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공법이에요. 참 제목도 참 대단하게 진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가 좀 어려워요. 다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놓이고 흡족하다 그 말입니다. 공법은 건축이나 토목을 위한 어떤 기술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인 공법. 빈 땅. 지금 땅이 하나 있네요. 이게 어떤 땅이, 빈 땅이 있어요. 그런데 빈 땅. 쉼표 찍었죠. 멸종 후 목록에 추가시킨다. 이건 뭐냐면요, 빈 땅이 있는데 멸종 후 목록에 지금 추가시킨다는 것은 이 글로 봐서는 그다음부터 건축물을 지금 짓기 때문에 이 빈 땅이라는 이것이 이제 멸종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밀서 혹은 아부 같은 도시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믿는 구석은 공중 권리다. 참 어려워요. 시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자, 밀서는 비밀리에 보내는 문서나 편지. 이건 잘 아시잖아요, 밀서. 저도 그 향기의 밀서라고. 여기 있습니다. 꽃 향기의 밀서 여기 있네요. 네. 혹은 암호. 암호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아는 어떤 그런 부호나 어떤 기호 그런 거예요. 암호 같은 도시의 용적률과, 용적률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거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이에요. 용적률은 뭐냐면요, 지하실을 포함하지 않아요. 지상부에 있는 연면적, 이 바닥 면적 1층, 2층, 3층, 4층 다 그걸 합한 거예요. 그 연면적. 그게 그 용적률이라는 겁니다. 다만 용적률에서는 지하 면적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건폐율이 있어요. 그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얼만큼 짓냐. 수용당한 공중을 꾹 도장 찍고 나니, 여기서 공중이라는 건 지상이죠. 지상. 지금 도장을 찍고 나니 지하의 지상이 거듭거듭 아깝다. 땅을 뾰족하게 깎는다면 전용된 지하 면적을 되찾을 수 있을까? 바늘 하나 꽂을 땅 없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그렇잖아요. 바늘 하나 꽂을 땅 없어요. 이렇게 많은 땅에서
이렇게 많은 집에서 내 집은 하나라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 많아요. 무색하다는 것은 아주 빛깔이 없다. 겸은 좋고 부끄럽다 그런 말이에요. 바늘꽂이같이 알록달록한 저편의 직등. 바늘꽂이는 헝겊들을 이렇게 덧대서 만들어서 이게 좀 알록달록한가 봐요. 저는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호의처럼 뿌려진 것만 같다. 호의. 임시로 펴내는 신문을 호의라고 합니다. 우후죽순을 삭제한 온갖 건축이 난무하는 곳. 난무라는 것은 어지럽게 춤을 추다 그 뜻인데요. 우후죽순, 여기 담양은 대나무가 많으니까 우후죽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후죽순인데요. 글자 그대로 우후, 비가 온 후에 죽순이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보통 하루에 1m 이상 자라는데요. 다 자라려고 하면은 보통 40일에서 45일이 걸려요. 근데 여기는 맹종죽, 왕죽이 많은데요. 담양은요. 보통 껍질, 대나무에 보면은 죽순이 딱 져가지고 껍질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 껍질이 끝처리까지 딱 벗겨지면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굵어지지도 않고 그 이상 크지도 않아요. 그게 60년 가는 거예요. 어떤 건 100년. 그런데 대나무가 맹종죽이나 여기 담양에 왕죽이 많은데요. 그 대나무가 공교롭게도 60년 정도 되면 꽃을 피고 죽어요. 그건 뭐냐면 대나무 하나에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제가 팁을 주자면 그 대나무를 60년 내에 한 번에 다 죽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새로 이제 갱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군데군데 뿌리를 다 잘라주는 거예요. 미리. 이 대나무 섰잖아요. 그럼 군데군데 다 잘라줘 버려요. 이렇게. 군데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이 소진되면 다 뿌리가 같이 썩어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 들어가서. 자, 오늘은 우후죽순 담양이 대나무 꼴이기 때문에 제가 우후죽순 대나무가 나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권리 위에 잠잔 것도 아닌데 환지 방식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나무 땅 위를 옮겨다니는 유목민일 뿐이다.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땅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굽었어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러면 이걸 직선으로 딱 나눠요. 나눠갖고 이쪽으로 이쪽은 당신 땅, 이쪽은 내 땅. 그래서 땅을 구입을 잘 해서 환지. 또 아니면 여기에 있는 A라는 지점의 땅과 아니면 담양으로 하면 읍내에 있는 땅과 가사문항에 있는 땅을 환지. 서로 바꾸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그걸 환지라고 합니다. 한간의 시세를 뒤적거린다. 일반 사람들이 지금 요즘 쓰는 한간의 시세. 지금 여기 있는 시세. 공시지가와 현시가는 좀 틀리잖아요. 갑을 놓아도 흥정을 버리거나 부조할 줄 모르죠. 부조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임의점 하나를 찍고 작두해보는 거대한 집. 작은 손에 꼭 쥔다. 마음대로 점 하나를 찍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작은 손에 꼭 쥔 거예요. 그냥 이 손바닥에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 점 하나를 찍어 놓고 내가 내 집 이렇게 많은 땅 중에서 내 집 이거 하나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로 써봤습니다. 또 다음 시를 한번 볼게요. 가뭄입니다. 가뭄.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막 대지가 말라붙는 것을 가뭄이라고 그래요. 깡 말라가는 대지. 누가 죽은 자들의 씨앗 같은 생명의 폐허를 받아 적고 있는가. 참 어려워요. 말이 어렵지만요. 죽은 자들의 씨앗 같은. 그러니까 가뭄에는 어떤 씨를 뿌려도 트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생명의 폐허.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말은 어렵지만 같은 여기서 딱 끊으면 간단하게 해답은 나와요. 머리로 바람이 바스락거리네. 바람이 바스락거리네요. 얼마나 건기면 바람이 바스락거리겠습니까? 구름에 불이 붙고, 꼭 우리가 석양 이렇게 노을 보면 꼭 구름에 있으면 이게 불이 붙은 것 같잖아요. 멋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가뭄에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장 쓰고 빗방울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내 안은 슬픔마저 다 타버린 저 하늘은 불무다. 궁색한 감정처럼 가뭄 속에는 깡마른 권력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물으면은 나라님도 막 기호제를 지낸다잖아요. 근데 이제 가물으니까 이 세상 모든 어떤 막 깡마른 권력, 이 막 사람을 때리고 후려갈기고 못 살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어떤 그 대지 어떤 권력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땅 속으로만 흐르고 사막을 뿌리는 깊다. 사막은요 겉에는 그 오아시스 빼놓고는 물이 없잖아요. 땅 속으로는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땅으로만 흐르고 겉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과 지금 그 가뭄을 지금 빗대서 지금 글을 쓴 겁니다. 막판이 된다는 것인데요. 재밌는 시예요. 막판이 된다는 것. 문보영. 호박나무 가지의 이파리는 막판까지 매달린다. 그늘을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갔다. 막판 직전까지, 그 직전의 직전까지. 미천이 다 드러난 그늘을 보고서야 기어이 호박나무는 그늘을 털어놓는다. 막판의 세계에는 짬만 나면 밤이 나타나고 짬만 나면 낭떠러지가 다가와서 막판까지 추억하다 잎사귀를 떨어뜨렸다. 추억하느라 파산한 모든 것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해 손이 생겼다. 소나기의 힘을 기르다가 이파리가 되었다. 가지 끝에서 종일 소나기의 힘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양손이 모두 익숙지 않은 것들은 양손잡이일까 무손잡이일까? 그늘을 탈탈 털어도 가벼워지지 않는 애면글면 매달려 있는 한 잎의 막판이 떨어지면 한 잎의 막판이 자라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손이 손바닥을 말아쥐었다. 손을 꽉 쥐면 막판까지 끌고 갔던 것들이 떠오른다. 막판들이 닥치닥치 매달려 있다. 막판 뒤에 막판을 숨긴다. 아, 네. 이제 그 시가 쉬우면서도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요. 좀 어렵기도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를 그 읽어봐야지. 그러면 제가 어떤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묘하게 잘 써진 시입니다. 한번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이 된다는 거. 막판. 마지막에 어떤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막판까지도 가보자.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한번 가보자. 그런 뜻입니다. 쉽게 쓰여지지 않는 단어인데 이렇게 시적으로 잘 끌어와서 성공시킨 단어입니다. 후박나무 가지의 이파리는 막판까지 매달린다. 이건 뭐냐면 후박나무는 상록성이에요. 이제 그 남녘 쪽 해남이나 저쪽 이제 고흥이나 그쪽 또 아니면 제주도 이런 쪽으로 가면 후박나무가 많죠. 상록성입니다. 막판까지 매달린대요. 왜 매달리냐면은 그늘을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그늘을 지금 후박나무 큰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햇빛이 이쪽 좌측에서 우로 있으면은 저까지 이렇게 그늘을 끌고 가는 거죠.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데까지. 아니면 가운데 이제 정중앙에 떠서 이렇게 하면 그늘 거기까지만 보이겠지만은 그늘을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갔다. 막판 직전까지. 지금 끌고 간 그게 지금 직전. 금목의 마지막 그 직전이에요. 그 직전의 직전까지. 그게 이제 아주 다급하죠. 직전의 직전까지 미천이 다 들으면 그늘을 보고서야 기어이 후박나무는 그늘을 털어놓는다. 그 마지막까지. 거기까지 딱 갈 때까지 가서 그늘을 탁 털어놨어요. 그는 뭐냐면 그늘을 털어놨어요. 그늘은 없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는 그늘을 들이웠는데 막판까지 갈 때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가갖고
그늘을 탁 털어놓으니까 그늘 아닌 거기는 이제 빛이 있었겠죠. 예. 재밌어요. 막판의 세계에는 짬만 나면 밤이 나타나고 짬만 나면 낭떠러지가 다가와서 막판까지 추억하다 잎사귀를 떨어뜨렸다. 이제 여기서는 밤과 낭떠러지인데 여기서는 빛과 뭐 낭떠러지 해도 상관없고요. 그거는 어떤 단어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파산한 모든 것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해 손이 생겼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손이 나오잖아요. 이 막판의 호박나무 잎과 손이에요, 지금. 우리의 손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손을 이렇게 하면 이 막판까지. 이 뭔가 막판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그 희망의 그 끈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으로. 호박나무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늘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경작하는 곳이에요. 호박나무가 경작하는 곳. 그거를 호박나무가 생명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이 이파리, 호박나무 이파리가 이 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가가 필요해서 손이 생겼다. 손아귀의 힘을 기르다가 이파리가 되었대요. 우리가 손아귀, 손 속에 있는 힘, 손아귀라고 하잖아요. 이 힘을 길러야, 손아귀의 힘이 좋은 사람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쟁취하니까 잘 살겠죠. 예, 항상 우리는 손아귀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가지 끝에서 종일 손아귀의 힘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양손이 모두 익숙지 않은 것들은 양손잡이일까 무손잡이일까? 그늘을 탈탈 털어도 가벼워지지 않는 애면 매달려 있는, 애면 글면이라는 것은요 온갖 힘을 다하여 하는 모양, 온갖 힘을 다하는 모양을 애면 글면한다 그래요. 한 입의 막판이 떨어지면 한 입의 막판이 또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아귀 힘이 떨어지면 좀 있으면 또 손아귀 힘이 들어오잖아요. 쉬면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입이 이게 이파리가 하나 떨어지면 또 이파리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손이 손바닥을 말아 쥐었다. 손을 꽉 쥐면 막판까지 끌고 갔던 것들이 떠오른다. 이제 그간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막판들이 덕지덕지 내달려 있다. 막판 뒤에 막판을 또 숨긴대요. 참, 글을 참 잘 썼어요. 상당히 이 글도, 뭐 신춘문에 아마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글을 보면요, 이게 단순하게 쓴 글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글들은 읽으면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바로. 근데 이분은 호박나무 이파리와 또 사람의 손, 이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를 쓸 때도 꼭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겹쳐서 이렇게 쓰는, 항상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자,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목어입니다, 목어. 목어 아시죠? 그 절에 가면은 목어 이제 이게 물고기 형상의 그 북이 있습니다. 그 북을 치는데 그 절에서 연불이나 독경이나 예불을 할 때 이 목어를 치거든요. 원래 목어는 진짜 물고기로 만들었대요. 진짜 물고기를 그 배를 창자나 다 꺼내고 물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소리를 알렸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나와서는 이제 나무를 깎았잖아요. 나무로 깎고 어떤 거는 뭐 머리를 용 모양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베리벨 모양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가 거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물고기는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눈을 이렇게 뜨고 있죠. 근데 이제 막이 있어요. 물고기는 뜨고 있지만 막으로 열고 닫는데요. 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항상 뜨고 있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이렇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항시 세상을 향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어를 한 겁니다. 네. 일찍이 온 세상은 수신모를
바다였어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바다였어요. 그냥. 자, 우리가 융기해가지고 히말라야에도 예를 들면 패총이 나오고 소금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 높은 고원지대에도 소금이 나오는 이유는 바다로 다 잠겨 있었다가 이제 융기를 하면서 오대양 육제주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산이 되고 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 시는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꿈, 헤엄치던 우린 작은 물고기. 우린 물고기였어요. 헛된 꿈 헤엄치던 우린 작은 물고기였다 이 말이에요. 전생이. 두드려 묵은 때 벗고 소금기를 토한다. 묵은 때 벗고 소금기를 토한대. 모고 빈 배를 보면 허욕도 한때인 것을 기쁨과 슬픔이며 하찮은 사랑과 미움도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문턱의 서성임을 우리는 이루고자 했지만 거의 다 문턱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완성을 위해서 가지만 죽음으로써 완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턱에만 가는 거예요. 주어진 행으로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천일홍이네요. 천일홍은요 1년생 초본이에요. 초본이라는 한 해만 살고 그냥 씨앗 남겨놓고 죽는 것을 초본이라고 그래요. 초본 중에서도 그냥 천일홍 같은 경우는 그 씨앗을 갖고 다시 자라서 이제 그 꽃을 피우는 거죠. 꽃말은요 매혹 불변인데요. 두상꽃 차례라 해서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게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꽃 하나 있는 거예요. 두상꽃 차례. 해바라기 있죠? 그게 두상꽃 차례입니다. 딱 하나씩 여러 개 있잖아요. 배경은 한 가지 나와 두 개 안 열잖아요. 해바라기도 결국 몇 가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두상꽃 차례라 해서 그 하나에 이게 같이 올라가고 꽃 하나 있는 것을 두상꽃 차례. 사랑에서 비롯된 것과 사랑에서 지금 출발한 것과 미움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사랑에서 비롯됐는데 결국 또 사랑하다 보면 미워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뿜어져 나오는 불의 끝이리라.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우기를 버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우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였죠. 예를 들면 사랑에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지금 죄우길이었어요. 그것마저 지금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 버리고 답은 54321이네요. 54321. 5번입니다. 바람은 불었고 나무들은 숲으로 몸을 피했다. 대체적으로 나무들은 숲으로 많이 뭉쳐있으면 숲이 되는 거니까 몸을 다 그렇게 피했다고 한 겁니다. 허공을 빚이라는 천일홍. 지금 천일홍이 뼈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빚을 한다 그러죠. 빚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억새나 갈대입니다. 네, 거기다가 억새나 갈대 쓸 때는 빚을 한다. 하늘을 향해서 뭔가 글을 쓴다. 이제 연설을 쓴다 이렇게 하죠. 추억 위로 꽃봉오리 들어 올리듯 불변의 목숨을 이어가는 족속들. 기록해야 할 또 하나는 일화처럼 타오르는, 일화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타오르는 자태의 일색. 자태는 몸과짐과 맵시. 그 하나의 천일로 빨간 것이 다그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태의 일색. 그거를 하나의 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죠. 불꽃이 차다. 그러니까 꽃은 이렇게 빨갛게 타오르지만 불꽃은 찬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하면. 재밌는 시예요. 자, 첨사랑입니다. 제목은요, 석순이에요, 석순. 똑똑똑. 서로 몸을 섞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석순은 아래에서 무게를 올라가는 것은 석순이고,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는 것은 종유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유석에서 똑똑똑 석순을 향해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몸을 섞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 경계의 소리로 이어지는 무릎 맥을 따라 탱탱하게 불어나는 것들이 산다.
동굴 속이네요. 1cm 길이가 한순간인 1000년으로 정지되어 자라는 석순이 1cm를 자라는데요 1000년 걸린대요. 1000년. 석순 1cm. 네, 느리게 자라는 것들 좀 빨리 조금 더 근데 이만치 자라는데 1000년 걸린대요. 1cm 자라는데 얼마나 똑똑 떨어져가지고 그 석회암이잖아요. 그게 자라는데 그렇게 된대요. 오랜 내력 속에서 꿈자리를 만들어주는 여기까지 줄을 긋고요. 오랜 내력 속에서 꿈자리를 만들어주는 오랜 내력을 품은 컴컴한 세월이 동굴 여기저기에 붙어있다. 컴컴한 세월이 동굴 속은 깜깜하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더듬이를 세운 차가운 기억이 헝클어진 어둠을 뭉치다가도 깊은 잠 쪽으로 빈 젖을 물리는데 이랬습니다. 동굴 바깥으로 자라는 함성처럼 우리가 동굴 속에서 박쥐가 난다든지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 그 내부에도 이게 커지만 함성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잖아. 자꾸 그 터진 공간을 향해서 이 소리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뼛속으로 한기가 스민다. 동굴로 단색시하는 여기를요 동굴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동굴은 상처가 깊어서 눅눅한 시간의 붕대에 감겨있대요. 거꾸로 매달리는 종유석의 귀를 만지면 팔로 떠는 무로 심박수가 참 좋아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매달리는 종유석에 지금 귀를 지금 만졌어요. 종유석을 진짜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종유석에 지금 귀를 만지면요 팔로 떠는 무로 심박수 사람 맥박수 있잖아요. 심장 박동 심박수가 석순의 끄트머리에서 가만히 누를던데 검은 살가스 음절들이 여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언어고요. 육식의 본능처럼 뛸 수 없어 애가 타지만 여기서는 육식이라고 하지 말고 동물의 본능처럼 뛸 수 없어. 뛴다는 건 동물이죠. 근데 석순이나 종유석은 뛸 수가 없는 거 제대로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석순이나 종유석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게 뛴다, 점프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1000년에 1cm를 자라더라도 만년에 1cm를 자라더라도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쓰다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돌멩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돌멩이가 만년에 한 번씩 수만 번 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만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 입장에서 생물 무생물을 나누는 거죠. 우주적인 입장에서는 저 무생물이 10만 년 있다가 생명으로 깨어난다고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년 있다 저 돌멩이가 우리로 말하면 동물로 변할 수도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마지막 허락을 받듯 한 방울 똑 건기의 사기에 닿는다. 마지막에 이제 딱 떨어지네요. 기막힌 아픈 끝도 결국은 세월의 힘이 돼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기막힌 아픈 끝. 정말 우리 아픔의 끝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월의 힘이 결국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런 기막힌 고통 끝도 결국 세월이 하는 거예요. 세월이 이겨야지 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시간이 이기는 거지. 시간이 해결하는 거죠. 제가만 해결하려면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세월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세월에다가 지혜를 좀 맡길 필요가 있어요. 부분 감상이네요. 낙엽을 버티는 힘이에요. 낙엽을 버티는 힘이래요. 낙엽이 버티는 힘도 아니고 낙엽을 버티는 힘인데 이게 어떤 것이 낙엽을 버티는 힘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랑비 몇 방울에도 못 이기는 저 그랬어요. 가랑비는 잘 알죠. 가랑비는 비가 그냥 가망가망 내리는 거. 그러면 구준비는 짓궂게 내리는 비겠죠. 그 다음에 꿀비라는 거 있어요. 꿀비는 농사를 짓는데 꼭 예를 들면 내가 상추를 심어놨어요. 비가 딱 와줬어요. 그것으로 꿀비라고 하죠.
내 옥수수를 심었어요. 씨앗을 넣었는데 그렇게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왔어요. 꿀비가 내린다고 그러죠. 농부 입장에서는. 는개라는 말 들어봤죠. 는개. 는개 가끔 나와요. 는자개. 논개 아닙니다. 는개. 안개비하고 이슬비 사이 내리는 것을 는개라고 그래요. 는개예요. 근데 여우비는 알죠? 여우비. 여우비는요,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착 오고 또 멈추는 여우비. 여우비라고 해서 이쁘잖아요. 여우비. 여우처럼 확 나타나서 비를 내리는 거. 그럼 제가 이제 거기까지 했으니까 저도 하나 뭐 물어봐야 되죠? 모닥이비는 뭘까요? 모닥이비. 모닥이. 모대기. 모닥이. 오, 누가 그랬어요? 소나기라고? 집중호흡. 모닥이비.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저도 이제 시 쓰려고 이런 비 같은 거, 구름 같은 거 다 알잖아요. 가랑비 몇 방울에도 못 이기는 척 떨어지는 낙엽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데요. 가랑비 그 몇 개가 딱 낙엽에 붙으면은 탁 떨어지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렇게 탁 하고 있다. 어느 한 개점이 딱 뛰면 떨어지는 거예요. 인맥 끝자락부터 제 몸을 뉘어놓는 하고 이제 허나 그랬잖아요. 허나. 이거는 원래 하나라는 그 예스러운 말이에요. 허나. 우리가 허나.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허나 그러잖아요. 허나. 이게 그 뭐냐면 앞 내용과 다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인데요. 허나라는 말 괜찮습니다. 누군가 어깨 위로 제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래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누군가 어깨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낙엽과 낙엽 사이 그 허공의 힘으로 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딱 가랑비가 하고 낙엽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그 어깨 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낙엽이 떨어지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의 낙엽이 있고 또 낙엽들이 있는데 그 사이 여기 허공 그걸로 떨어지기 위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봉 골목입니다. 뒤집은 오후에 낫기를 접어놓고 체부를 오버르커네요. 오버르커는 이제 옷을 이렇게 오버르커는 이게 꿰매는 거잖아요. 드럭드럭 이렇게 꿰매는 건데 뒤집은 오후에 낫기를 접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지 같은 거를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걸 다 오우라고 하고 이렇게 낫기를 딱 접어놓고 그걸 딱 오버르커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을 해도 이렇게 재밌게 해야 돼요. 자꾸만 뜯어지는 생업 밑단들. 생업 밑단은 자꾸만 뜯어져요. 네. 밑단은 뜯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밑단, 손끝 다 뜯어지고 헐어지게 돼 있어요. 한 톨 한 톨 땀방울을 깨면 낡은 목장갑처럼 올 풀린 하루도 말끔해질까.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렴풋이 다 알겠죠. 네. 자, 마지막이네요. 식탁에서입니다. 식탁에서. 냉장고를 믿어서는 안 된대요. 냉장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문을 닫는 손으로 열리는 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도 안 된대요. 냉장고 문을 닫는 손인데 또 그 손이 문을 열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잊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봤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너세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불만에 자기가 속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을 계속 나타내는 사람은 토로하는 사람은 계속 불만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긍정이 습관화돼야지 불만이 습관화되면 안 돼요. 부하가 이걸 잘못했다고 불만한다든지 계속 이러면 정말 이러기 싫잖아요. 상사가 이런다고 해서 계속 그러면 그 불만을 어떻게 내가 해소할 것인가를 잘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불만을 해결을 해야 돼요. 오늘은 시 쓰는데 내면에 꿈틀대면
내면 속에 꿈틀대는 것이 있는가, 또 시를 써놓고 고치기를 잘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